자, 이건 어떻습니까? 자, 정유라 씨, 최순실 씨의 딸이죠. 그 남편, 전 남편이 됐습니다만, 또 채널 A에 어제 그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몇 가지 사실 지금부터 새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나는 각서까지 썼다고 말합니다. 신동진 기자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어제 채널A 취재진과 만난 그 정유라 씨 남편 신주평 씨가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확인했던 사실 중에는 그 정유라 씨를 어떻게 처음 만났고 독일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서 갖가지 소문에 대해서 해명을 털어놓았습니다. 자, 그럼 직접 그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주평 씨입니다. 승마 선수 국가대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말 타는 거에 더 적극적으로 배우러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갔었어요. 저희 어머님 제외하고는 다 연락을 안 했었어요. 한국 올 때까지는. 잦은 트러블로 인해서 이제 이게 쌓이다가 심하게 터져서 그렇게 결별하고 왔어요. 그게 4월 10날 그렇게 되고 준비하고 그다음 4월 12일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신동기 기자. 일단 독일에서의 생활 사진 보니까 그때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남성 중에 하나가 신주평 씨였던 거죠? 네, 그 지난달 그 11월 말에 그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사진을 보면은 현재 교민이 그 제보한 사진이라고 하면서 그 독일 현지 그 비덱 타우누스 호텔에서 개업 파티라고 소개된 사진이 나왔습니다. 네, 이 중에 그럼 신주평 씨가 있었던 겁니까? 누구죠? 예, 당시 언론은 그 가운데 있는 그 정유라 씨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그 사진 왼쪽에 있는 키 큰 남성이 바로 정유라 씨의 남편 신주평 빨간 앞치마를 한 왼쪽 남성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신주평 씨는 어제 그 채널A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 사진은 본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는데요. 신주평 씨가 아까 말한 대로 그 정유라 씨와 신주평 씨는 올 4월 초에 네. 그 트러블로 인해서 결별한 것으로 나오고 신주평 씨가 혼자 이렇게 귀국을 했는데요. 네. 이 사진은 그 중앙일보가 보도했을 당시의 사진은 그 6월 23일로 그 날짜가 박혀 있음으로 해서 그 시점상으로도 맞지 않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시점상 이혼 후인데 저 사진이니까 저 남성이 예. 아니란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맞다는 얘기입니까? 지목했던 저 빨간 치마의 남성은 신주평 씨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아, 아니다. 그걸 확인했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에 이르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소개하겠습니다. 정유라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만났었거든요. 아이를 어떻게 가지게 돼서 동거를 시작했어요. 임신 사실 알리고 나서부터 14년 12월 달 그때부터 알리고 그다음에 같이 생활하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누나랑 이렇게 막 그쪽은 이제 최순실 씨랑 이제 최순득 씨랑 장시호 그분이 나오고 있어서 얘기를 몇 번 많이 하셨어요. 좋아하진 않다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결론이 난 게 이제 애를 키우는데 지원을 하지 말자. 직접 낳고 키우겠다는데 왜 지원하냐면서 정유라가 장시호한테 왜 마음대로 지원을 하지 말고 그러냐고. 자, 그러니까 원치 않은 아이를 낳았고 최순실 씨는 이제 인정할 수 없었다는 거겠군요. 결국 경제적으로 돕지 않겠다. 그걸 못 박았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제 교제와 결혼을 승낙받기 위해서 이제 정유현 씨가 자신의 어머니인 최순실 씨에게 각서를 써줬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상속 포기 각서입니다. 네. 본인 즉 정유현 씨가 이제 정유라죠 개명해서 이제 그 최순실의 자녀로서 상속을 포기한다. 라는 그런 각서를 써가지고 저렇게 네. 도장까지 찍었는데요. 하지만 저렇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아, 이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만 네. 상속 포기는 시점이 상속 개시, 즉 최순실 씨의 사망 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네. 최순실 씨가 아직 사망하지 않은 시점에 아무리 네. 그 자녀들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상속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전혀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 뭐 스스로 잘 살겠습니다, 뭐 손 안 벌리겠습니다라는 의미면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체의 효력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저거군요. 인터뷰할 때 저희 채널에 보여준 저건데 여러 가지 성실 이행각서라는 것도 보이고 갑을 뭔가 뭐 도장도 찍고 다양한 걸 했습니다만 저거 상속과 관련해서 의미가 없다는 거고. 네, 상속 포기 각서는 사실 그 생전에 쓴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하나가 또 다짐서라는 것도 좀 이제 그 화제에 좀 올랐는데요. 네. 내용 자체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신주평은 태어날 아이의 부모로서
이제 그 부모님과 유현희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겠다. 네. 경제적으로 이제 그 스스로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맹세했는데요. 네. 이거 역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네. 저 자체가 뭐 이제 그 효력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그 부양 의무는 직계 혈족 사이에 다 인정이 되거든요. 민법에 의해서. 그래서 만약에 아이의 그 부모가 이제 신준평 씨와 정유라 씨겠죠. 부모가 아이를 부양하면 문제 없겠습니다만 부모가 아이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의 그런 부양義務도 살아나거든요. 따라서 네. 아무리 저런 다짐서를 썼다 하더라도 만약에 부모가 부양하지 않으면 조모에 해당하는 이제 그 외조모에 해당하겠죠. 최순실 씨가 부양할 의무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런 그 내용의 그런 각서에 그치는 것이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네, 96년생이죠. 정유라 씨는 이제 만 20살 안팎이 된 이 학생, 더 이상 학생이 아니죠. 이화여대에서 이제 퇴학 처분을 당했으니까 이 가족이 남긴 그 상처 아주 큽니다. 그러나 이들이 남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 사이에선 정말 많은 화제거리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실제로 신주평 씨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마치 정유라 씨의 돈을 보고 사귄 것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군요.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써 나아가 키우고 이런 식으로 그런 목적에서 다짐서를 쓰게 된 거고요. 현재 장래 각자의 재산에 관해서는 그냥 약속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재산에 대해서는 건들지도 않고 최순실 씨가 쓰자고 했죠. 돈 보고 사귀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솔직히 쓰면서 기분 좋았던 건 아니었죠. 원래 관심도 없었던 거고. 자, 지금 신주평 씨 인터뷰 내용 저희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각 지금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한 야당 의원들 질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운영하는데 전 구조본이나 지금 현재 미래전략실 같은 컨트롤 타워는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 있는 것이 저는 이런 비선 실세를 이용해서 정부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일 하자고 있는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큰 조직을 운영하는데 저는 중요하신 분 네 분이 매일 아침마다 만나서 회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아니라고 그러시네요. 저랑 장충기 사장은 1년에 한두 번,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 이상. 그럼 장충기 사장 빼고요. 최지성 사장과 그 김종중 사장 이런 분들은 늘 만나십니까? 최지성 실장과는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증인으로 장충기 사장님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성의 피나는 노력으로 장충기 사장 대신에 김종중, 김신 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이유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충기 사장은 최순실하고 연루된 말 사주고 돈 주고 돈 주고 돈 주고 한 그 과정에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주진영 전 대표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김종중 대표나 김신 사장님은 국민연금 관련된 일에 연루가 돼 있긴 하지만 합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질의에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만약에 장충기 사장이 나왔다면 장충기 증인이 나왔다면 엄청난 질의의 포화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김종중 대표나 증인이나 김신 증인은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표 아니었습니까? 의원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면 왜 그렇게 증인을 바꿨을까요? 증인 바꾼 거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네. 오늘 나와서 아셨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그럼 만나셨습니까? 누구? 장충기 사장이 나오기로 했던 것이 김종중, 김신 사장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아셨습니까? 예, 그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저분들을 만나서 아셨습니까? 김종중 사장과 김신 사장이 나온다는 거는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장충기 사장으로 처음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미래전략실에서 여러 명이 국회에 풀려서 방방이 다니면서 이것이 바뀐 것은 모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K 미르스포츠 204억, 최순실한테 80억, 장시호 16억, 그리고 말이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이 돈이 나가는 거 모르셨습니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삼성이 이런 조직입니까? 최지성 사장과 김종중 사장과 거의 매일 아침마다 보시면서 이런 거 보고 안 합니까? 제가 앞으로는 정말 더 철저히 그분들이 돈을 빼돌린 겁니까? 이렇게 큰 돈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의원님, 앞으로는 정말 그러면 그분들이 증인을 왕따시킨 겁니다. 그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수백억의 돈을 아침마다 만나는 분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분들이 자의로 그 돈을 집행했습니까? 그리고 사후 보고했습니까? 증인, 모르셨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죄하십니까? 왜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씀하십니까? 뭘 잘못하셨습니까? 승마협회 부분 나중에 얘기를 들으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적절치 못했습니다. 그 승마협회 말고 K 스포츠 미르재단은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경련 회비 내듯이 그냥 저희한테 할당이 돼서 의뢰 관례상 내는 걸로 그냥 나간 그 큰 것인데 돈을 관례상 어쨌든 앞으로는 내셨습니까? 그거는 그럼 사전에 보고받고 결제를 해서 낸 겁니까? 저한테는 의원님 미르재단 K스포츠 돈이 200억, 204억이 나갔는데 그것을 보고를 안 했습니까? 예, 아까는 금방은 그 얘기는 낼만 해서 냈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문제가 되고 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까 전번에 바로 얘기하신 거는 그것은 정경련 회비 내듯이 낼만 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회비 내듯이 냈다고. 이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이거 지금 증인 얘기 들으면서 국민들이 이것이 그럴듯한 일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제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 더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전경련 활동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유능한 사람 나타나면 언제라도 본인의 자리를 내주시겠다고 하고 삼성을 꼭 성장시키겠다. 미래전략실 해체하시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굳이 몇 가지 키워드를 갖고 오신 것 같습니다. 모르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오늘 기승전 김상조 교수님. 이재용 증인께서 하루 종일 보고받지 못했다. 몰랐다. 미안하다. 잘하겠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 국정조사 상황 실시간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소개해드리다가 국회에서 중요한 상황 발생하면 역시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주평씨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자신의 생각을